대구 경북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한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 명절 이후 의성에서는 매일같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경북 지역 초, 중, 고등학교 10곳 가운데 7곳가량이 3월부터 전체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초등학교도 1, 2학년은 매일 등교합니다. 산림청이 안동 예천 산불 피해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관계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던 접종 전과 달리 접종 후에는 대부분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날 접종 현장을 박은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체온을 잰 뒤 예진표를 작성하고 신분을 확인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기저질환, 당일 건강 상태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첫 접종. 지난해 2월 18일 대구 경북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지 1년하고도 일주일 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제1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생각하면 우리가 후방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빨리 예방접종 획득해서 그 의료진들이 빨리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첫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로 대구가 12,000여 명, 경북이 2만여 명입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데다 고령자가 많은 시설인 만큼 접종을 마친 이들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일 우선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시설 기관이고 해서 참 많은 이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종식이 되어야. 이날 접종 스타트를 끄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2회 접종이 원칙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은 8에서 12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접종한 사람은 4월 23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반드시 2차 접종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일각에서 부작용과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첫날 지역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았다며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접종자를 직접 제가 만나보니까 독감 백신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래 누구나 맞아도 이상이 없다. 오늘 몇 사람 맞았는데도 몸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백신을 거부감 없이 다 맞아.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3월부터는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나머지 백신은 2분기에 들어올 예정이고 일반 시민 접종은 3분기 7월부터 진행됩니다. 특히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의 그 냉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실내 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어서 그 필요한 시민들은 차량으로 수송을 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접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으로 1년 넘게 멈춰버린 소중한 일상. 예방접종 시작과 함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설 명절 이후로 의성에서는 매일같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과 동호회, 온천 등을 통해 시작된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의성읍과 봉양면, 안평면 3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의성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 명절 전후 가족 모임과 동호회, 온천 방문 등을 통해 시작된 감염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기준 신규 확진자는 25명으로 추가 확진자 중에는 의성읍사무소 직원이 포함돼 읍사무소가 폐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의성읍 사무소는 즉시 폐쇄하고 소독을 완료하였으며 직원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밀접 접촉자 5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하고 의성구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임시 선별진료소를 2곳 더 늘리고 대응팀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이곳 봉양면 사무소와 안평면 노인회 분해 주차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마련하고 광범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양면과 안평면의 전 주민을 포함해 의성읍과 안계면, 금성면의 유증상자까지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검체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는 봉양면과 안평면 주민들은 조속히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지역 방문자와 국민께서는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 선별검사소 또는 의성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2주간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의성구는 3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의성읍과 봉양면, 안평면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과 대구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역 조치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기간만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북과 대구는 오는 3월 14일까지 1.5단계가 적용됩니다. 계속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고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 초중 고등학교 10곳 가운데 7곳가량이 3월부터 전체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경북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초등학교 347곳과 중학교 196곳, 고등학교 122곳 등 전체 학교의 약 72%가 전교생 등교 수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학교 밀집도가 3분의 2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1, 2학년은 전체 등교하고 3학년에서 6학년은 하루씩 또는 한 주씩 걸러 교차해서 학교에 가게 됩니다. 또 중고등학교는 진로 진학 준비를 위해 3월 첫 주는 1학년과 3학년만 등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경북 지역 농식품 수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농식품 수출액은 6억 3,4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인삼류 수출이 200% 가까이 급격히 늘었고 김과 유자, 배추 등의 품목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샤인 머스켓에 이은 새로운 유명 품목을 발굴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안동 예천 산불 피해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조사 복구 추진단을 꾸려 지난 24일부터 안동시 예천군과 함께 산불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 예방 사업과 숲 조성 사업 등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지역의 이슈를 더 자세히 조명합니다. 주간 매일신문 순서입니다. 매일신문의 윤영민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예천 지역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오늘 준비한 지역 이슈는 경북 예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보문면 일대 산업 폐기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 반발 거세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주민 반발이 거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산업 폐기장이 들어설 조짐을 주민들이 알게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 그대로 경북 예천군 보문면이라는 지역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조짐을 보이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조짐을 보인다는 업체는 보문면 일원에 운영 중인 골프장의 모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기업은 수년 전부터 전남 여수시와 충남 부여군 등에서 이미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을 쌓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업체가 골프장 인근의 땅을 매입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수질 검사 등을 한다는 소문 지역에 퍼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나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폐기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류를 통해 침출수가 낙동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수십 대의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이 지역으로 드나들 경우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조짐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 반대 이유를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주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건립 반대 주민들에 따르면 앞서 말한 것처럼 폐기물 처리 시설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보험에 낼 때 땅을 매입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 땅 매각을 권유하고 있고 시설 조성을 위해 수질 검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 2일과 7일에는 주민 100여 명이 화물 트럭 30여 대까지 동원해 건립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달 말에도 집회가 계획돼 있었지만 바쁜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천 군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부터 받는 게 우선이라면서 집회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장 사업 진행 여부를 판가름하기에는 섣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 처리 시설과 관련해 어떠한 허가 신청서나 계획서도 지자체 등에 제출되지 않아서입니다. 또 단순히 검토만 해보고 사업성이 적합하지 않거나 주민 반발이 거세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2019년 문경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다 주민 반대로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일단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당장 업체와 주민 간의 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업체 측이 먼저 주민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진행 상태 등의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업체 측 입장에서도 검토 중인 단계에서 먼저 주민들과 접촉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업체가 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먼저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나 소통이 참 중요하죠.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는 말도 있는데요. 예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의 윤영민 기자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이 26일 창단했습니다. 창단 멤버로는 지난해까지 영천교육청 육상부 지도를 맡은 황준석 감독과 영동고 출신의 유망주 이재웅 선수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육상단은 태권도단에 이어 영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팀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고교 신기록을 보유한 이재웅 선수를 시작으로 우수한 육상인재를 발굴해서 영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각종 대회 취업,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이번 주말까지 지역 명소 곳곳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시민주간인 오는 28일까지 지역의 대표적인 놀이시설인 이월드와 스파밸리, 앞산 케이블카 등의 이용료를 30에서 5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할인 혜택 외에도 대구 문학관 낭독 콘서트, 무형문화재 공연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대구FC가 2년 만에 관중들 앞에서 홈 개막전 경기를 치릅니다. 대구FC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수원FC를 상대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홈 개막전은 연맹의 지침에 따라 전체 관중석의 25%인 3,000여 석만 운영됩니다.